자, 이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산 정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턱까지 지금 도달하는 느낌이죠. 그죠? 요 자기계발 능력까지 하면 산에 이제 전체 40%는 등정을 한 거예요. 자기계발 능력은 자주 등장하는 과목은 아니죠. 많은 기업들이 주로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수리, 그 다음에 조직 이해, 자원관리, 정보, 기술, 요 7가지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출제를 하는데, 나머지 이제 자기계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이런 것들은 자주 등장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그래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이 자꾸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우리가 20대 때 생각한 세상 그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요즘 와서 급격하게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뭐 중간에 새로운 걸 뭘 배우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 잠깐 다른 걸 배워서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 가지 교육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일을 해.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어.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국가가 시켜주거나 기업에서 시켜주거나 내 돈을 들여서 하거나. 그래서 그때 새로운 걸 바뀐 걸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또 일을 해. 그래서 또 세상이 바뀌어. 또 그때 뭔가를 배워. 그걸 가지고 또 일을 해. 그러다 세상이 바뀌어. 이걸 앞으로 평생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자기계발 능력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거는 필기시험 과목 여부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해내야 될 과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계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죠. 직업인으로서, 특히 직업인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직업인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 직원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의 이해를 기초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계발 능력 교과서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자아인식 나오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강점은 뭐고, 특성은 뭐고, 적성은 뭐고, 흥미가 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기초로 자기 발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자기계발의, 최종 단계는 뭐예요?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성장을 하는 건데, 성장하기 위한 뭔가 목표가 설정돼야 되죠.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뒤에 다 나와요. 성취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취까지 해야 돼. 성과까지 내야 돼. 이런 걸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중요성은 변화하는 환경. 특히 요거 중요하죠. 직장인으로서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특히 요즘 SNS를 보면 나의 경력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올리면서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그런 SNS가 있죠. 링크드인이라고. 특히 요 자기계발 능력 교과서를 보다 보면 SNS 자체가 자기계발 과정이에요. 근데 SNS라는 게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더 넓은 차원의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당연한 얘기죠.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특히 자기계발의 특징. 얘는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여기서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우선 주체는 자신이야. 얘는 어렵지 않아. 안 헷갈려. 그런데
선호하는 방법도 다 달라. 개별적인 과정이야. 요것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요거 자기계발은 평생에 걸쳐서 요게 뭐냐면 저희가 선지에 이렇게 살짝 고치죠. 입학해서 은퇴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이제 은퇴 후에도 자기계발해야 돼요. 요즘 뭐 평생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요즘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정부에서도 노력하고요.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자기계발은 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업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은 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잘 내지?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지? 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자기계발은 생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 모든 사람이 은퇴를 한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요 3개 정도, 뭐 특정 사람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계발 방법과 방해 요인이 나오는데요. 우선 자의식 자기관리.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또 다른 방법 뭐 있죠? 표준화된 검사 도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MBTI라든가 뭐 이런 거 디스크 진단, 애니어그램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자기계발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것.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 뭐 너무 귀가 닳도록 듣잖아요. 자기 관리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비전과 목표를 먼저 수립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제 발견. 그리고 일정 수립 및 조정. 이거 계획 세우는 거죠. 실행하고 반성해. 이걸 반복적으로 한대요. 자,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은 뭐예요? 앞으로 사실 저희 때는 경력 개발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됐어요. 그냥 한 직장에 들어가면 알아서 회사에서 다 경력 개발을 시켜줘. 근데 요즘은 구조조정 뭐 이런 것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 경제 위기 계속되고 있죠. 어려워지면 내가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 뜻에 의한 게 아니라 뭐 그럴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 전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력 개발을 해야 돼요. 경력 개발. 그냥 근데 물론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우리는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에 비해서는 좀 약간은 뭐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 내에서도 또 그 부서 내 그 보직을 순환시킨다든가 이러면서 또 자체적으로 경력 개발을 또 시켜주죠. 그래서 어쨌든 경력 개발은 경력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실행하고 계획 세우고 전략 세워서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기계발 설계 전략은 다 반복돼요. 계속. 목표 세우고 장단기 목표 수립하고 인간관계까지 고려해야 돼요. 사실 자기계발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가장이 되고 그러면요.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장이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동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상사도 생각하고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한다. 또 당연한 얘기. 특히 요거 있잖아요. 자신을 브랜드화한다.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실제로 면접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SNS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좀 선호하죠. 여러분들도 SNS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게 나중에 내가 성장하는 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 인맥이야, 다. 나 이제 요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을 할 텐데, 인맥은 깊은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에 있는 안에 있는 분들과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외부 활동도 하셔야 돼요. 무슨 뭐 직무별 모임에 나간다거나 그러면 고급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 같은 거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 자기 개발해야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나 자한식 됐어. 그리고 목표도 세웠어. 그럼 계획을 세우자. 근데 그게 잘 안 돼. 목표까지는 수립했어. 의지도 있어. 근데 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려울까요? 정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부족해. 뭐 이런 것도 장애 요인이죠. 잘할 수 있을까? 목표는 있는데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변에서 너무 제약이 많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상사님께서 일을 하라고 그러고 학원 다니려고 그러면 야근 많고 집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뭔가를 뭐 얘기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럼 자기개발에 실패를 해 또. 요거는 이제 계획 세울 때 어려운 점이고 이제 자기개발 자체에 실패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우선 우리의 욕구와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요 개념이 나와요. 그럼 뭐냐? 자기개발 하려고 내가 내일부터 아침 매일 7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려고 해. 그래서 다음날 알람이 울려서 깨지만 피곤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새해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세워서 도전을 하는데 안 되잖아. 졸리니까 습관이 내 발목을 붙잡고 또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자꾸 우리를 붙잡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 이분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단계를 특히 밑에 있는 뭐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뭐 이런 사회적 욕구, 뭐 존경의 욕구, 이런 걸 다 대부분 채워야 이제 자아실현, 자기개발로 간다 이런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전에 해결해야 될 욕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단골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사고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자기 개발해야 될 목표나 방향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 생각의 폭이 좁은 거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또 문화적인 장애에도 부딪히죠. 그죠? 특히 문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익숙한 거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이잖아요. 익숙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같은 거죠. 습관. 그 다음에 방법을 몰라. 하고는 싶은데 내가 뭐 무슨 외국어를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늘리지? 뭐 이거 모르는 경우. 뭐 그럼 못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좀 나옵니다. 헷갈려서 틀리기 쉬운 것들이니까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극도로 난해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는 것 자체가 자기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1번호 공부에 한창이에요. 자기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적절한 것, 자기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걸 고르면 돼요. 권 대리는 자기 관심사에 맞게 외국어로 자기개발하고 있네. 자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개발하고 달려있을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꾸 권 대리 1번호에 집중해서만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권 대리의 사례를 통한 자기개발을 묻는 거예요. 권 대리 직장 증가하는 이유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자기개발 측면에서 맞죠. 자기개발은 승진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아니죠. 모든 사람. 안 맞죠? 자기개발은 사원 대리 때 해둬야 돼. 과장급부터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평생에 걸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B죠. 적절한 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중 어느 단계에 유사하냐? 여기 보면 뭐 상사로 인정받길 원해. 그래서 뭐 승진하고 싶어 해. 존경이에요. 존경의 욕구. 이게 그 매슬로우가 얘기한 5개의 우리의 욕구예요. 배가 고프면 자기개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뭔가 좀 직장을 좀 구하잖아요. 이런 욕구가 또 해결이 되면 이렇게 사회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호회도 나가고 그러죠. 그러다가 막 존경까지 받고 싶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자기 실현의 욕구. 자, 요 5가지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개발 능력 전체 개요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교과서 맨 앞에 보면 개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개요에서 한 내용을 이제 뒤에 가면서 각각 챕터로 잘라서 자세하게 다루는 거. 첫 번째, 자아인식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죠. 자기개발의 시작은 자아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특성, 강점, 흥미, 적성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이런 데서 그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데 자아에 대한 내용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신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집합.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도전적이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내면적인 성격이고 사실 이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막 보이죠. 사회관계 맺어가면서. 근데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자신의 삶에서 갖고 있는 경험과 경험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아는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죠. 그죠? 내 자아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아 존중감. 이걸 많이 키우셔야 돼요. 높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의미,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거, 주변에 의미 있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죠. 사실 자아 존중감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어떤 생활을 하고 타인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 받으면서 영향을 받죠. 특히 얘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그래서 자아 존중감 구분을 보면 여기 이제 가치 차원, 능력 차원, 통제감 차원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잘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시험 단골인데요. 조에리의 창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두 학자가 있어요. 조세빗과 헬이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조에리의 그 창이라는 어떤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MBTI 한번 해보세요. 디스크 해보세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조에리 이 두 사람은 조에리 창을 만들어서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당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써보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조에리 창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내가 아는 나, 내가 모르는 나, 그리고 타인이 아는 나, 타인이 모르는 나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고 각각의 영역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 그럼 공개된 자. 5분 됐어, 밖에. 근데 그건 나도 알아, 타인도 알고. 이런 게 다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인턴, 실습, 직장 생활할 때 오픈된다. 이것도 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야, 너는 되게 꼼꼼해.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어. 나 알아. 꼼꼼한 게 바로 공개된 여러분이에요. 공개된 나야. 왜냐하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니까. 근데
가끔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한 적 있죠. 야, 너는 보면 되게 도전적이야.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 내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도전적이라고 친구들이, 너는 충분히 도전적이야. 대박 도전적이야. 그러면 이것도 나야. 그래서 이게 눈먼 자아예요. 나는 그동안 몰랐어. 친구들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르던 나를 찾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들입니까? 그 다음에 숨겨진 자. 나는 아는데 타인이 모르는 나도 있어요. 이것도 나야. 이게 언제? 집에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있죠. 그죠? 근데 주변에서 몰랐으면 하는 내 모습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있는데 뭐. 숨겨진 자, 그 모습도 나야. 아무도 모르는 자아도 있어요. 나도 모르고 친구도 몰라요. 이런 건 뭐예요? 좀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모습 혹은 이렇게 엄청 화가 났을 때 있죠. 막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났을 때 내가 막 뭘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진정이 된 후에 친구들이 그러죠. 야, 너 화나니까 되게 무섭더라. 나 몰랐어. 근데 내가 생각하더라도 야,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다니. 이런 게 바로 아무도 모르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내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막 그런 게 튀어나오고 서로 그리고 술 마실 때도 필름이 끊기지 않도록 좀 조절해 가면서 드시고 필름 끊겨서 내가 모르는 어떤 면이 나왔어요. 막 갑자기 막 공격성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 궁금해하는 것도 이거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궁금해하지 않죠. 그죠? 이게 바로 조혜리의 창입니다. 그래서 뭐 영역별로 여기 가로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 다음 중 조혜리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아인식 방법 뭐냐? 그냥 내가 나를 스스로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 표준화된 검사 도구. 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다음 중 나를 알기 위한 질문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그러면서 뭐 요거 4개, 요거 하나 집어넣고 아니면 요거 4개, 요거 하나 집어넣고 차이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나한테 묻는 질문이잖아요. 나의 성격이나 장단점 무엇일까? 다 이런 거죠. 내가 나한테 묻는 거. 이거는 뭐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그죠? 금방 찾을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요. 이제 일과 관련된 나의 특성인데요. 여러분들 특히 직무 설정할 때 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뽑을 때 요즘 직무 중심으로 뽑잖아요. 직무 적합성 중심으로 뽑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흥미적성이 이래. 전공은 이건데 게다가 흥미적성까지 또 이거야. 그러면 땡큐죠. 여러분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공도 나한테 잘 맞는데 그게 내 적성이고 흥미야. 그래서 그 직무에 배치받았어. 재밌게 일하겠죠. 성과도 잘 나고. 근데 아니야. 나는 흥미나 적성이 이건데 단순히 내 전공을 보고 이쪽으로 배치했어. 근데 흥미적성은 아니야. 그러면 불행해지겠죠. 막 그 일이 싫고 성과도 안 나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과 관련된 나의 특성을 잘 알고 지원을 하시고요. 직무에 지원하시고요. 면접 때 명확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일에 잘 맞는 사람이에요.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흥미하고 적성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개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뭐 강화될 수도 있고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성이란 걸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일기를 쓴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반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자기계발입니다. 자기계발. 그래서 퇴근하시고 뭐라도 이렇게 좀 쓰시면서 아, 내가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인관계상 갈등이 생겼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미안하다. 내일 가서 사과해야지. 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업무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성과를 좀 오늘 못 냈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아마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기록들이 다 있을걸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반성, 성찰 이것도 나를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아인식에 대해서 상사가 S에게 조언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뭘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 이거 맞죠? 그죠? 다 내가 던지는 질문이죠. 2번은 첫인상.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첫인상, 면접에서도 첫인상.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회의를 하러 가거나 PT를 하러 가거나. 그래서 첫인상 많이 신경 쓰잖아요. 이것도 나를 가꾸고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개발이에요. 장단점을 물어보면 또 자네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물어보세요. MBTI 표준화 검사. MBTI가 성격, 적성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신이 보는 자기와 남이 보는 자기보다 다를수록 성격이 안정되고 행복한가요? 아니죠. 일치할수록 더 행복하고 좀 보람되겠죠. 그죠? 막 친구들이 하는 건 이건데 완전히 난 딴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딴 사람이야.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꼼꼼해. 그거 나도 알아. 이건 뭐냐면 내가 대인관계에서 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많이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조엘의 창에 대한 거 나왔네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 성별, 외모 등은 공개된 자.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맞죠? 숨겨진 자는 나는 알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거. 맞네요. 공개되지 않은 나의 과거 경험, 잘못이 등은 눈먼 자아가 아니라 이것도 숨겨진 자아죠.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남에게 자신의 내면을 많이 알리고 타인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할수록 공개된 영역이 넓어진다. 당연하죠. 미지의 영역이 넓어지면 고립적 관계에서 심리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인관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근데 그동안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도 못 듣고 막 그랬었잖아요. 집에서 혼자 막 줌으로 수업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비전 먼저 설정하고 그러면 이걸 내가 달성하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과제 발견.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해야 되겠다. 일정 수립. 그리고 수행하고 반성 및 피드백.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비전 수립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질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질문은 저 아까 5단계 있죠. 자기관리 절차. 어떤 단계에서 하는 거냐.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우선순위가 있죠. 또 이런 질문들은 어떤 단계에서 하는 거냐. 충분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선순위 조심해야 될 게 일정 수립할 때 이런 걸 한다라고 헷갈리기 딱 좋은데요. 우선순위는 과제 발견 때 하는 거예요.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내용 없어요. 일정 계획 수립 방법 뭐 월간, 주간, 하루 뭐 요걸로 한다는 거하고요. 수행과 관련된 일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반성 및 피드백 방법에서 나오는 질문 이런 거 다 과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질문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걸 잘 눈여겨보세요. 이런 질문은 5개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 단계,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목표가 맞는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일정을 수립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걸 당장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장애에 빠질 때가 많죠. 막 망설여지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참 좋은 내용들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안 될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기준과 가중치를 정보 수집하고 대안 탐색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최적은 선택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한다. 이제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은 나오기 딱 좋겠죠?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 익혀두시고요. 이것도 막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실 거래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도 자주 내는데 기출문제 같은 데 보면 다른 분들도 요걸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히 이거 거절의 의사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천천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막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게 돼요. 막 상사님께서 뭐 이렇게 하고 동료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면 거절 못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거절 못해서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상처받고 성과도 안 나오고 회사도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거절은 그때그때 빨리, 대신 냉정하게 거절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잘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지금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내면 관리와 특히 요거죠. 업무 수행 성과 향상 방법. 요게 핵심이죠. 왜 그러냐? NCS 직업기초 능력은 그냥 혼자 살 때 돛 닦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직장 내에서 성과를 잘 내기 위한 10가지 기초 역량이잖아요. 결국 자기계발도 업무 수행의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과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얘가 가끔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잘 나왔으니까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내면 틀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일을 미루지 않아요. 업무를 묶어서 처리해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야. 회사와 팀의 업무 지침을 따라 역할 모델을 설정해. 이렇게 하면 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좀 눈여겨 두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박 대리는 입사동의 과정으로 승진한과 자격을 받아 자기관리를 시작하고 그래서 내년에 승진하는 목표를 세운 후 해야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 목표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 세우면 되죠. 그래서 요거죠. 계획을 수립한다. 하나도 안 어렵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중요성과 긴급형. 여러분 어떤 걸 제일 먼저 할까요? 중요도도 높고 긴급한 걸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걸 하겠죠.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하긴 한데 뭐 D가 긴급하지는 않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나중에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시문에 K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K는 거절을 잘 못해. 거절이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 저 뭐라 그랬어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자, 이제 경력 개발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자아인식, 자기관리.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이게 잘 됐어. 이제 경력 개발해야죠.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경력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렇게 해가면서 내 경력 목표 설정한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혼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나요? 노력해야 됩니다.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력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이죠. 뭐 취미와 관련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위 직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도 봐야 돼요. 나와 관련된 것도 봐야 되지만 환경을 보면서 내 경력을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죠. 경력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경력 개발의 의미는 뭐냐면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거예요. 경력과 관련된 목표 수립하고 항상 반복되죠. 그죠? 목표 수립하고 일정 수립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경력 개발도 마찬가지. 조직과 함께 상호작용해야 되고요. 왜냐, 우리는 이제 조직 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경력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 분석하고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표 설정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한다. 성공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졌겠죠. 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경력 개발은 환경 변화, 조직 요구, 개인 요구에 의해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경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거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그래서 요거 쓰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개인의 경력 단계 곱하기 10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직업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에 입사해서 이제 직무를 선택하고, 경력 초기에 막 열심히 실무자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 몸값을 올릴 거고, 중기에 이제 관리자가 돼서 이걸 이제 성숙시켜서 완성시키고, 말기 은퇴도 준비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죠. 지구인 중에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 직장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뭐 A씨는 지금 이런 단계다. 저 5가지 중에 어떤 단계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단계별 특징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제 경력 말기, 이게 지금 요즘 많이 이렇게 당겨지기도 하고, 막 구조조정 보면 막 30대, 40대들도 내보내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교과서에 의해서 나중에 봤는데 요즘 30대도 구조조정 당하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경력 말기 아니야? 50대 중반에서 은퇴, 50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준해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이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직업 선택 25세. 보통 30대 초반까지도 직업 선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야, 내 친구 보니까 30대까지인데 25세 틀리지 않나? 내 의견을 자꾸 집어넣지 마.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교과서에 의하면 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 조직 입사하죠. 물론, 신입사원, 30대 초반 신입사원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평균치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무를 선택하는 과정이야. 조직 입사. 그리고 경력 초기 40세, 40세에서 55세, 그리고 50대 중반에서 은퇴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기성세대는 한 80살까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100세까지 늘어나고 있죠. 의학이
의료기술이나 의학, 약 이런 기술이 지금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길어지겠죠.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경력 개발의 단계 이런 것도 다음 중 순서대로 잘 나열된 것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무정보 탐색하고 있잖아. 무슨 직무가 좋지? 나한테 어울리는 직무는 뭐지? 상담도 받고 MBTI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아인식하고 환경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하잖아. 그리고 전략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하잖아요. 다 당연한 과정이고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세대 얘기예요. 우리 때는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죠. 평생학습 사회 생각도 못했어요. 투잡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 투잡, 쓰리잡 잡고 있죠. 그리고 청년 실업 심각하죠. 실업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창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독립근로자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 등장하고 있죠. 이 5가지는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얘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왔고요. 자주 나올 거예요. 다음 중 요즘 직업 세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얘기니까, 여러분들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3가지 차원이 있었죠. 특히 여기 개인 요구 차원과 또 조직 요구, 환경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인 요구 차원으로 볼 수 없는 것 찾는 거죠. 자, 이사원. 나는 전공이 경영이지만 내 얘기네요. 그죠? 자신의 가치를 내 얘기네요. 연락이 왔는데 고용시장에서 경영을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지식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인력난 도시면 이거 환경 변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엄사원이네요. 안 어렵죠.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력 단계 중 어디에 해당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직무 분야, 직무 선택을 했잖아요. 직무 선택은 언제? 조직 입사죠. 자,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관련된 최신 이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 자아 실현을 위한 투잡 쪽이. 투잡 쪽은 사실 자아 실현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워라밸 근무제는 근로의 양보다 질을 우선한다. 이거 맞네요. 장기적인 불경기로 창업자 수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죠. 입사 선호도가 낮은 기업들은 SNS를, 아니야, 오히려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SNS로 이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링크드인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부 추천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추천도 많이 이루어지죠. 워라밸로 근무 스타일이 가정과 개인 중심에서 회사 중심으로. 아니죠. 반대죠.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개발 능력 또 작은 산도 하나 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또 다음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